나츠미는 자신과 같은 대학을 다니는 절친한 친구 유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기 부모님의 결혼식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DVD에 옮겨달라는 것이었죠. 기계치인 자신이 직접 하기엔 무리라는 걸 자신도 잘 알기에 유리에게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일단은 비디오 플레이어가 필요해서 중고 매장에 들린 두 사람, 그곳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는 물건을 발견합니다. 겉보기엔 상당히 오래되고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요즘 시대에 비디오로 영상을 보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굳이 큰 돈을 쓸 필요는 전혀 없겠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플레이어를 만졌던 유리의 손에 여성의 긴 머리카락이 묻어있는 건 조금 불길하긴 하지만요. 나츠미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유리는 플레이어를 연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상한 비디오 테이프도 같이 들어있었죠. 라벨에 제목도 없고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오래된 이상한 비디오. 나츠미는 왠지 겁이 나지만 유리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비디오를 재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통틀어 최악의 실수였지만 말이죠. 비디오를 보는 도중 갑자기 라인으로 온 메시지에 답을 하느라 유리는 한눈을 팔게 되지만 나츠미는 비디오를 끝까지 보게 됩니다. 이 비디오가 사다코의 저주받은 비디오라고 생각하는 나츠미, 그리고 정말로 그녀에게 갑자기 걸려오는 의문의 전화를 시작으로 나츠미는 점점 이상한 일에 시달리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인해서 갑작스런 이사를 하게 된 스즈카. 그런데 이사 첫날부터 그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집 바로 앞쪽에 있는 이상한 집 때문이었죠. 아예 출입 금지라고 적혀져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듯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집. 다음날 학교에서 스즈카는 자신의 친구들을 통해 그 집에 얽힌 이상한 이야기에 대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스즈카는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그 집과 관련된 이상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불구경이랑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건 외국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네요. 서로 다른 영화의 캐릭터끼리 대결을 한다는 설정 자체는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건 프레디 대 제이슨이 제일 유명하며 장르를 좀 더 넓혀보면 에일리언 대 프레데터도 있었죠. 그리고 이런 영화의 경우 사실 기본적으로는 두 캐릭터를 하나의 영화 안에서 서로 비교하며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아무런 생각 없이 봐도 나름 재밌는 영화가 나오긴 합니다만 이 영화의 경우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봐도 정말 엄청 무지하게 재미가 없어요. 일단 이 영화는 시나리오부터 엄청나게 잘못 구성했어요. 프레디 대 제이슨의 경우 프레디가 제이슨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그것으로 힘을 되찾으려 한다 라는 설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설득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가 싸우는 것도 단순해지지 않게 서로의 약점이 노출되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전개를 보여주면서 결말까지 대체 누가 이길지 예상하기 어려운 전개를 보여줍니다. 덕분에 두 영화를 다 좋아하는 사람도 혹은 한쪽만 좋아하는 사람도 훌륭하게 복원된 캐릭터성에 만족해하며 볼 수 있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도 캐릭터의 복원만 놓고 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다코의 경우 설정이 바뀐 부분은 꽤 있는 편입니다. 비디오 속 영상의 배경이 우물이 아닌 폐가라는 것, 그리고 죽음의 기한이 일주일에서 고작 이틀로 바뀌었다는 것. 그래도 이 정도면 캐릭터성을 크게 해치는 수준은 아니니까 얼마든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캐릭터를 만나게 하는 방법 자체가 문제예요. 원래 링에서 사다코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비디오를 복사해서 다른 이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선 사다코의 저주를 풀 방법이 없어요. 이것까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저주받은 비디오는 도시 괴담 중 하나로 나오며 도시 괴담이 무서운 이유는 나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확정적 죽음에 의한 것이니까요.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든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무려 사다코와 카야코를 싸움을 붙인다는 전개로 나아갑니다. 가히 제갈량의 동남풍급 지략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그저 하늘을 원망하는 주위의 심정을 살짝 엿본 느낌이었네요.
사실 이 영화 최대의 피해자는 따지고 보면 카야코와 토시오입니다. 죽은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자기들 나와바리에 인간들이 들어와서 사다코라고 하는 희대의 영능력자 귀신을 데리고 왔으니 갑자기 유럽인들에게 침략당한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본 기분이네요. 그래도 명색이 공포영화 속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영화이고 어떻게든 공포영화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물론 그게 너무나 뻔하게 예상되는 점프스케어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만요. 영화 속 주인공들도 답답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전개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을 뿐더러 하는 일이라곤 진행 내내 비명이나 지르고 있으니 이럴 거면 차라리 돌고래에게 맡기는 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고래는 귀엽기라도 하잖아요. 심지어 나츠미는 교수가 만들어둔 비디오의 DVD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하는 만행까지 저질러버립니다. 이 정도면 사탄도 두 손에 십자가를 쥔 채 두려움에 떨며 주님을 찾게 만드는 수준이 아닐까 싶네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영화 전개 자체는 1시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그래서 사다코랑 카야코가 언제 싸우려나 하며 먼 곳으로 떠나버린 님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영화를 보게 만들더니 너무 맥없이 끝이 나버립니다. 별똥별이 떨어지는 줄 알고 소원을 빌려고 했더니 유성들의 폭격으로 하루아침에 멸망을 맞이한 한 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가 된 심정이에요. 이럴 거면 쓸데없이 사다코의 저주를 풀겠답시고 나츠미를 재령하려고 하는 장면은 빼버렸어야죠. 이 장면은 사다코의 전투력 측정을 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앞에서 말한 프레디 대 제이슨처럼 서로 원투펀치를 주고받는 재미도 없고 둘의 대결 장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대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드래곤볼에서도 프리저가 변신을 3번은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흩날려라 강냉이 같은 필살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둘의 대결에서 뭘 얼마나 재미있는 걸 보여주려나 한 것뿐이에요. 영화가 다 끝난 후에 저는 물에 솜사탕을 집어넣은 라쿤처럼 허망함에 모니터 앞에서 만수산 드렁칭 마냥 널브러진 채 그저 사다코의 막강함에 전율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무서운 사실은 이 영화의 각본을 주온의 감독인 시미즈 다카시 그리고 이 영화의 감독인 시라이시 코지가 맡았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음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